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책자는 김승우 씨가 지은 돈의 독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승우 회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한국인 최초 글로벌 외식기업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으로서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유명합니다. 유튜브에도 이분의 많은 돈에 대한 관련된 강의들이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을 만큼 상당히 이쪽 분야에서는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연 1조 매출과 지금 만여 명 그룹으로 성장을 해서 대단한 자수성가의 어떤 표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서로는 김승호의 100번 노트,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생각의 비밀, 김밥하는 CEO 등 다양한 저서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은 돈의 독성이라는 책은 김승호 씨가 2020년에 출판했습니다. 스노우폭스 부츠라는 곳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한 어떤 출판사 요약글을 소개해드리면, 가난한 이민 가장에서 글로벌 외식 기업의 회장이 되기까지 저자 김승호를 만든 성공 비결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돈에 대한 경험과 관점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재테크에 목마른 독자들을 위한 조언도 빼놓지 않는다. 빨리 돈을 버는 일을 멀리하고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번다는 그의 투자 원칙들은 그 어떤 호령보다도 크게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후집는다. 돈은 인격체다. 어쩌면 이 책의 첫 문장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도 과언은 아니다. 먼저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만원짜리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마 여러분 지갑 속에 있거나 여러분들 통장 속에 또 이 5만원의 돈이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돈 중에서는 가장 큰, 수표를 빼고는 가장 큰 단위의 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5만원을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면서 만약에 1000원짜리 생수 50병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5만원짜리 돈을 가질지 생수 50병을 가질지 선택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1년에 꽤 많은 강의를 하면서 많은 수강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의 수강생들은 물보다는 돈을 선택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다수 돈을 선택하시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교환하고 내가 또 사용할 수 있고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돈의 힘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생수보다는 돈을 선호하지 않을까. 물론 만약에 사막에서 목이 마를 때는 5만원보다는 분명히 생수를 선호하겠지만 대다수의 일반적 환경에서는 생수보다는 같은 값이면 돈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효용가치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좀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여러가지 천주교, 여러가지 종교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를 저한테 쏘라면 아마 명명을 해보자면 전 돈교가니까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거의 한 99% 이상은 아마 돈을 사랑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는 돈교라고 감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돈이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돈은 실제로 인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게 해주며 이는 돈의 평범한 가치자 가장 강력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가별 행복지수를 잠깐 살펴보시면 되게 사람들의 어떤 나이별로 행복지수를 보면은 보통 젊을 때 굉장히 행복했다가 인생의 중년인 40대 중반에 행복도가 하락했다가 다시 노년이 되면
행복해지는 이런 U자형 커브를 이렇게 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별로 한번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 빨간색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나이가 가면 갈수록 점점 행복지수가 이 U자형이 아니라 낮아지는 걸 보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브라질이나 뭐 덴마크나 이런 일본이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나이가 들면서 만족도가, 행복도가 높아지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국가별 행복지수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거 바로 우리나라의 노년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노년에 결국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100세 장수 시대에 돈의 흡성을 알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자가 말하는 돈의 5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돈은 중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인격체이고 고정수입은 강하며 고생해서 번 돈은 일시적인 돈보다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돈도 소중히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저자는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은 중력을 가진다는데, 자, 우리 태양계에서 보면은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당연히 중력이 지구보다 세기 때문에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지구의 주위를 또 공전하는 하는 위성이 있죠. 그게 바로 달입니다. 또 그 이유는 지구보다 달의 중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자연현상이 이렇게 중력의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결국은 돈도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작은 돈을 더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중력을 가진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이 우리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있는, 우측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한강이고 좌측에 있는 것은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강이 약 494km 정도 되는데 태백시 검룡소에 있는 이 작은 그 연못, 이 작은 연못에서 발원된 물이 중력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큰 강을 이루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떤 남한에서 가장 큰 젖줄이 되는 바로 한강에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또한 아마존강,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아마존강, 약 6,679km의 아마존강의 본류도 안데스산맥, 네바스, 마스미산의 개울물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큰 돈도 결국은 작은 돈의 원천이 없이는 큰 중력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자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4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을 첫 번째 버는 능력, 두 번째 모으는 능력, 세 번째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이라는데, 자, 돈을 모으는 능력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10억이란 1억이란 돈을 모으려면 먼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야 된다. 이 1000만 원을 만들 때는 굉장히 힘이 들지만 이게 2000이 되고 3000이 되고 4000이 되고 5000이 될 때는 점점 우리가 1000만 원 만들 때보다 노력이 줄어들고 마지막 8천에서 1억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 없이 어떤 굉장히 돈의 그 어떤 복리 효과에서 훨씬 더 빠르게 돈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억을 모은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10억이라는 돈으로 키우는 능력을 또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1억에서 또 3억으로, 3억에서 5억으로, 5억에서 8억으로 10억인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에서 1억을 모으기까지가 힘들지 실제로 모아본 사람들에 의하면 1억에서 10억을 모으는 것은 훨씬 더 쉽답니다. 똑같은 10배를 늘리는 어떤 힘이라 하더라도 1000만 원에서 1억을 늘리는 힘보다 오히려 1억에서 10억을 내리는 것이 훨씬 쉽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돈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1000만 원보다는 1억이 크고 1억보다는 10억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훨씬 크게 미치게 되고 특히 돈은 가까이에 있는 놈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통 우리가 노후자금 10억 만들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돈을 만들 때 10억을 만드는 거에 포커싱을 두지 마시고 먼저 1000만 원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돈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강의라는 저도 더 그걸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돈은 인격체라고 합니다. 돈은 인격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돈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여있기 좋아하기 때문에 저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인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실제로 돈을 사람처럼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돈은 떠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돈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실체여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예를 들어서 떠나보낼 때는 보내줘야 되고 절대로 작은 돈이라도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항상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자이신 분들이 작은 돈도 굉장히 소중히 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평범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작은 돈을 소홀히 하는데 저자는 돈은 인격체 때문에 작은 돈이고 큰 돈을 다 소중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고정수입은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월 250만원 고정수입을 받는 것과 1년에 3천만원 비정기적 수입을 받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월 250만원 고정수입을 받는 것이 훨씬 힘이 세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그 평지를 갖고 있는데 그 평지에 1년에 강수량이 1200mm가 오는데 매월 강수량이 100mm씩 꾸준히 오는 땅과 매년 1200mm의 강수량인데 1년에 두 번 딱 그 600mm씩 강수량이 온다면 이렇게 사막처럼 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좋은 땅은 바로 똑같은 1200mm가 오더라도 매월 강수량이 100mm씩 오는 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브라질 젠소미소 사막이라는 렌소미소 사막은 연간 1600mm나 강수량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년에 딱 두 번 그 비가 내리고 나머지 363일 가뭄이 들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처럼 돈이라는 것은 내가 일정하게 몸 안에 피가 일정하게 흐르고 또 호흡도 일정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현금 흐름이 일정해야 경제적으로 삶이 유지된다는 원리입니다. 결국은 규칙적 수입이 가장 좋은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고 어떤 자기의 인생의 설계를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힘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입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멈추기 때문에 내가 그 멈춤에 대비해서 내 끊임없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돈의 관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는 고생해서 번 돈은 힘이 세다입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노동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박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은 대부분 저도 이렇게 젊을 때는 간혹 고스톱 같은 걸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번 돈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력해서 번 돈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꾸준히 저축해서 모은 어떤 1000만 원이라는 돈과 만약에 로또에 당첨돼서 큰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통장으로 모은 돈이 훨씬 더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고생해서 돈을 벌어야만이 그 돈의 소중함, 아까 돈은 인격체라고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하는 곳에 머무르고 이렇게 일확천금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것이 같은 이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주위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졸부가 됐던 사람들이 몇 년 뒤에 망하는 것도 바로 고생해서 번 돈으로 모은 힘이 없는 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남의 돈도 소중히 다루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 아이가 소중하듯이 남의 아이를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면
다루듯이 바로 내 돈과 남의 돈을 똑같이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돈을 잘 못 모으는 사람 아니면 돈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은 굉장히 아끼면서도 남이 돈을 낼 때는 굉장히 비싼 음식을 시킨다든지 무리하게 주문하는 경우는 잘못됐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남의 돈을 내가 존중받으려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 내가 존중받으려면 상대방을 존중하듯이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우리가 존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은 상당히 좀 명심을 해야 될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저자는 얼마나 벌어야 부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년도 기준에 하면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 10억 이상 정도를 이제 KB금융지주 연구소에서 부자라고 봤는데 그 10억 이상자가 지금 32만 3천 명 정도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0.63%인데 저자는 금융자산 10억보다는 이런 사람이 부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천합니다. 먼저 용자 없는 자가 소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월 524만원 이상의 어떤 그 자본 소득이 있으며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망 억제력을 계속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 부자가 아닐까 저자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부자의 기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은 우리가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로또나 이런 어떤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자는 세 번째 방법,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직접 할 수 없다면 가장 그 돈을 잘 버는 사업가에게 투자하는 방법이 부자가 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는 어떤 꿈꾸는 것이 아마 내가 조상님들 내지는 부모님들에게 만약에 100억 원 정도 상속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상속받은 100억 원을 상속해준 선조들이 나에게 반드시 100억 원의 원금은 지켜야만이 너는 이 상속금을 받을 수 있다 이랬을 때 과연 상속받은 100억 원을 지키는 방법이 어느 정도인가 쉬운 방법인가 어려운가인가 저자가 한번 사례로 낸 게 있는데 100억 원을 현재 2021년 이것도 약간 제가 어렵고 잘못습니다만 연 1.2%인 정기예금에 예치를 한다고 가정하면은 1년 이자가 1억 2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이자 소득세 16.5%가 약 한 1980만원 정도는 차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년의 물가 상승률이 한 0.4% 정도 현재 이렇게 반영된다고 보면은 물가 상승률만큼 차감을 하면은 실제 이 사람이 100억 원의 예금을 예치해서 본인한테 돌아올 수 있는 돈은 6,020만원, 그러니까 월 500만원 정도의 수준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월 500을 벌어들이는 월급장의 수준의 자산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교훈의 세 가지는 뭐냐. 첫째, 내 월소득이 500만원이라면 급여소득자가 결국은 100억을 가진 자산가와 같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 두 번째, 100억 원 자산가라도 월 500만원 생활 수준을 넘어서 만약에 흥청망청 한 달에 2천만원, 3천만원 만약에 지출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재산이 줄어들어서 어떤 조상님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누를 몸할 것이라는 거고, 세 번째,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은 지키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만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돈을 모으는 능력에서 저자는 돈은 마중물과 같다. 그리고 종잣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1억 만들려면 5가지의 규칙을 꼭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먼저 마음을 먹는다.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는 1억 원을 모으겠다는 다짐을 책상에 써붙인다. 책상에 써붙인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표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신용카드를 잘라라.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면
미래의 내 소득을 당겨 쓰는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통장을 용도에 맞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옛날에 내기업 통장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급여통장, 소비통장, 투자통장, 비상금통장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만드는 게 필요하고, 다섯 번째,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1억 원을 만들려면 먼저 1000만 원 제대로 만들어서 돈의 힘을 느껴보는 이 다섯 가지를 해보고 내가 그 마중물의 정신에서 종잣돈을 만들어가서 큰 돈을 만드는 그런 흐름을 가져보는 것을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또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어떤 많은 자산 시장의 화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 연끌 투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저자는 부채도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채로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부채를 빌렸으면 반드시 그것을 투자에 활용해야지 소비에 절대 쓰지 마라. 소비에 사용하려면 부채를 만들지 마라. 두 번째, 부채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돈을 빌렸으면 그걸로 수입이 발생하도록 해라. 그걸로 소비하지 말고. 세 번째, 투자에서 발생하는 ROE가 부채이자, 내가 만약에 부채이자가 한 달에 10만 원이 나간다면 그 10만 원보다는 더 벌 수 있도록 내가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부채를 만들자면 그건 좋은 부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채는 내가 절대 부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방법을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각하는 거, 사람들한테 불평하는 거, 여러 가지 일정한 어떤 예를 들어서 타인을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지식을 구하건 타인에게 어떤 자본을 구하건 모든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본인이 떳떳하게 요구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희생을 할 각오로,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내가 절약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비즈니스에서 내가 엄격하게 통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각오를 하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다섯 번째는 장기 목표, 1000만 원을 만들 때 10억이라는 장기 목표, 이런 큰 목표를, 긴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고, 여섯 번째, 내가 좋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친구 모두에게, 주위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 좀 중요하지 않은 것을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30세니까 아직 인생을 하려면 100세까지 70년 남았고 아직은 좀 쓰고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고 시간의 마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가지 투자 원칙, 굉장히 저자가 많이 강조하는 거죠.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뭐냐.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면 내가 시간의 법칙을 충분히 활용해서 해야지, 내가 일확천금 이런 걸 모으려면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죠. 빨리 돈을 벌겠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두 번째,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인류에게 해가 되는 그런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어떤 역행하는 이런 산업에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저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요즘 같은 적응 시대에는 무조건 내가 일정 수익, 일정 금액은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번째,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자기가 돈을 버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는 시간의 복리 효과로 돈을 벌지만 결국은 그 돈을 벌어서 자기는 또 자기 24시간보다 더 효용적인 시간을 사서 일생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절대 어떤 다른 사람의 투자 패턴을 쫓아가지 않고 자신만의 패턴을 하고, 주식은 5년, 부동산 10년이라고 하면 최소 주식은 사고 있으면 5년은 가지고 있고 부동산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떤 매매의 패턴을 바꿔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어떤 스테인 홀드 전략으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우량 주식이나 우량 부동산을 가지는 스타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도 그 그룹에서 1등 아니면 2등 정도를 하지
나머지 어떤 기타 회사, 작은 회사를 해서 내가 앞으로 성장하는 것을 노리는 것은 좋은 투자가 아니라고 7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속성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열심히 살았지만 절대 돈을 벌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올라야 된다.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기 못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자가 된다고 행복이 되는 거 아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지킬 것이 많아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큰 부자가 되면 사회와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다 하는데 우리가 도구가 목적을 해야지 않지 않으면 돈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돈을 진심으로 다룰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자는 19세기 이후에 200여 개의 전쟁을 본인이 분석해 보니까 약자가 승리한 것이 약 28%가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요즘 글로벌 그 리더라고는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도 전부 다 처음에는 흑수저였었다. 이 사람들도 결국은 약자에서 강자로 올랐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도 별표국수라는 작은 국수가게에서 시작했고 현대그룹도 경일상이라는 쌀가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강자에서 시작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강자인 거지 처음부터 강자인 사람은 없다는 것을 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 사업의 퍼가 얼마인지를 꼭 계산해봐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를 얘기하죠. 똑같이 1억 2천을 버는 사람인데 음원 수입으로 연간 1억 2천을 버는 사람과 좋은 식당을 가지고 있어서 연간 1억 2천을 버는 사람과 유명 강사로 1억 2천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똑같이 1억 2천을 벌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미래 가치를 보면은 음원 수입은 최소 30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퍼가 30배가 되지만 강사 수입은 이 사람이 아프거나 강사를 그만두면 더 이상 수입이 없기 때문에 퍼가 0이고 식당 같은 경우는 유명 식당 같은 경우 5년 정도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5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에서 생긴 돈만이 내 돈이므로 내가 강사로 얼마를 벌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내가 평생 수입을 위해서는 내 캐시플로우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하는 소중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근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숨어있는 퍼가 달라진다. 같은 돈을 벌어도 내가 꾸준히 내가 일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돈의 힘이 큰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가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원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한 0.7% 정도 되는데 사업 성공으로 하는 것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대부분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사업이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고 특히 노동자는 누군가 만든 시스템에 따르는 일률적으로 같은 길을 가지만 사업가는 시스템을 창출, 보완, 연결하는 것 때문에 한번 우리가 사업가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할 것인가 설계당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가 되고 투자할 때는 어부가 되라. 이 말도 저는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의 마음은 재산을 모을 때 보면은 농부는 일단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겸손하게 논에 나가죠. 그리고 항상 정직하게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가꾸면서 또 뭐 태풍도 이겨내고 비바람도 이겨내는 인내하면서 가을에 거두는 풍부한 마음 이렇게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을 재산을 모을 때 가진다면 재산을 키울 때, 재산을 늘릴 때는 바로 어부처럼 도전하는 마음, 매일 그 새로운 어떤 그 바다로 나가 도전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어디로든 고깃대를 찾아나가는 그런 그 도전 정신, 그리고 반드시 새롭게 예를 들어서
어떤 어장이 나타나면 거기서 신속하게 어획을 할 수 있는 신속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바람과 수온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내가 풍부하게 걷어들이는 이런 것이 어부의 막. 그래서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처럼, 투자할 때는 어부와 같은 그런 자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저자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에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펴라고 하는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기지개는 아침에 온 세상에 나를 연결하는 어떤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몸에 기를 넣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자고 난 이부자리를 바로 정리해라. 이것은 삶에 대한 감사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잠자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편히 잠자고 일어남을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세 번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셔라. 내가 어떤 새로움을 시작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전기를 받아들이고 또 어떤 몸을 새롭게 이완시키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네 번째,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라. 우리가 일정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은, 일정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고, 자신에게는 믿음을 줄 수 있고 남에게 신용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앞으로 미래 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도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